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60부터는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거에는 60세를 회갑이라 부르며 인생의 마무리 단계로 여겼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나이 들면 조용히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정작 그 돈을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0대부터는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신사 한 분은 은퇴 후 평생 꿈꿔왔던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스포츠카냐며 말렸지만 그는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냐고 말했죠. 그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생기는 누구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평생 참아온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내 인생을 즐기기로 했다고 선언한 후 매달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리는 사진 속 표정은 20대 못지않게 생기 넘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제약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60세부터 필요한 7가지 마인드셋.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인드셋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경쟁,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6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이런 경쟁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보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든 후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는 일입니다. 82세에 첫 마라톤을 완주한 할머니, 75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 개인전을 연 할아버지처럼 도전의 나이는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노년기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인식을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마인드셋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오늘의 행복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여정이며 남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만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 답을 찾는 자세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의 조언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며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이 일곱 가지 마인드셋이 바뀌면 60대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제관념의 전환 모으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경제관념의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저축하고 모아온 자산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평생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한 채 만약을 대비해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 전문가는 60대에 자산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은 90대에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여행이나 취미, 배움과 같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건강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 레슨 등 이전에는 사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인생의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도 재고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금전적 가치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대부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행복에 더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건강과 즐거움의 균형, 면역력을 높이는 삶의 방식.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약을 먹고 검진을 받는 소극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즐거움과 활력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행복감이 면역 체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감염에 더 강한 저항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 실제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색다른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활동들, 예를 들어 댄스 클래스, 등산 모임, 외국어 학습 등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재정립, 독립과 존중의 균형,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가족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두기와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부모의 지속적인 조언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 중 약 65%가 경계선, 침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을 제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태도 역시 제고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도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활동, 취미 생활, 사회적 교류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절히 요청하되 자녀의 삶과 시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황혼 이혼의 증가 추세도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 목표가 사라진 후 부부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각자의 시간을 가지되 경험을 나누는 균형이 노년기 부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병과 함께 사는 법 수용과 관리의 지혜. 노년기에 접어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약 85%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질병이 예외가 아닌 노년기의 일반적인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건강 문제를 대하는 현명한 태도는 질병과의 공존입니다. 이는 질병을 단순히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 조절,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의료적 조언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검사와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노인의학 전문가는 노인들에게 있어 다약제 폴리파르마시 문제는 종종 약물 자체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약물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이 있는 노인들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할 때 삶의 질이 향상되고 통증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활동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의 비결입니다. 외모 관리의 중요성, 자신감과 활력의 원천. 노년기의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적 가치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관리의 연장선이며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외모가 개인의 의욕과 활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관심을 갖고 가꾸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 행위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옷을 고르고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피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의욕 저하 폐쇄를 경계해야 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종종 의욕 저하의 첫 징후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옷장 앞에서 이제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화의 가속화가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외출할 때마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이는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의 중요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남성들도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헤어스타일, 관리된 피부 상태 등 사회적 인상과 자기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년 퇴직 후 슈트 대신 일상복만 입게 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자칫 외모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때야말로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올바른 걷기와 신체 활동 건강한 노년의 기초. 신체 활동 중에서도 걷기는 노년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걷는 것보다 올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로 걷기 위해서는 우선 시선을 약 56m 앞에 두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걷기 자세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체 활동을 생활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어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수중에서는 물의 부력으로 인해 체중 부담이 줄어들지만 물의 저항으로 인해 적절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도 수중 걷기나 수중 체조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에 기대어 발 굽혀 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향상을 위한 훈련, 낙상 예방의 핵심. 노년기 건강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에 저하는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며 낙상은 노인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203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통해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균형 훈련으로는 외발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여 점차 지지 없이 한쪽 발로 서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매일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30초씩 연습하면 효과적입니다. 태극권은 노년층의 균형 감각 향상에 특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구성된 태극권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태극권을 수련한 노인 그룹은 24주 후 낙상 위험이 47%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닦을 때 한쪽 발로 서 있거나 TV를 볼 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꾸준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등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노년의 성생활 편견을 넘었어. 노년기의 성생활은 오랫동안 금기시되거나 무시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나 친밀감에 대한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성생활은 자연스러운 유산소 운동의 형태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수면의 질이 좋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행위 자체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설문조사에서 성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부부 간의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또한 60대 이상은 젊은 세대에 비해 성적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험의 축적과 파트너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입니다. 물론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감소, 관절 문제 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생활이 반드시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나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친밀감, 표현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실천법, 치매 예방의 열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규칙적인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530분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보호에도 관여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도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처럼 뇌도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풀기 등
뇌에 도전이 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감각과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춤은 리듬 감각, 기억력, 균형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과정이 방해받아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78시간의 수면이 권장되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고립을 피하는 지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치매 발병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배우자 상실,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노년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이나 흡연만큼이나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 취미 클럽, 자원봉사, 동창회 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특히 세대 간 교류가 있는 활동은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는 노인들에게 큰 보람과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등은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역 도서관이나 노인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배움의 지속 평생 학습의 기쁨. 노년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학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평생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새로운 학습을 통해 뇌 신경 연결망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82세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노이사, 87세에 첫 소설을 출판한 작가, 90세에 대학을 졸업한 노학생의 사례들은 배움에 나이 제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시니어 프로그램, 온라인 무료 강좌, 도서관의 독서 모임 등 공식적인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원예 등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인지 기능 향상뿐 아니라 성취감과 즐거움도 함께 선사합니다. 평생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역경험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나 여건상 못했던 경험들을 노년기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양과 식이 노년기 건강을 위한 식탁.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의 변화에 맞춘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단순히 수명 연장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과 후각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저하되며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기 영양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유제품 등의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매 끼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메가3 지방산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항산화 식품의 섭취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노화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특히 베리류, 녹색 잎채소, 오렌지색 과일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매일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건강한 노년을 위한 휴식. 수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유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를 경험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밤중에 깨는 빈도가 증가하며 전체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체내 시계가 안정화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소 수면 스케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체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수면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블루라이트를 발산하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대신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카페인이 없는 이나 미지근한 목욕도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 약 1821C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가 중요합니다. 관절통이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체압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매트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 찾기기. 노년기에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은퇴로 인한 정체성 변화, 건강 문제,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재정적 불안 등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으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정적 속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앱이나 지역센터의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숲치료 또는 산림욕이라고도 불리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기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창의적 활동을 통한 표현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춤 등의 예술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데, 이때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주의가 현재의 활동에 집중되어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기술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원봉사와 기여, 의미 있는 삶의 연장, 노년기에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직업이나 가족 내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과 고독감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관심사, 재능, 체력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직업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는 지역 도서관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돕거나 은퇴한 간호사는 지역 클리닉에서 건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 학교나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젊은 세대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재정 관리와 노후 설계 풍요로운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노년기의 재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고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과도한 절약으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분별한 소비로 재정적 안정을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 은퇴 자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자금은 접근성 높은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연금 상품에 투자하며 일부는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배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 소득원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비즈니스, 시간제 컨설팅, 온라인 강의 등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재정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 재정적 지원과 독립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 관리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진정한 부는 경험의 풍요로움과 삶의 만족감에서 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은퇴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해온 삶을 온전히 즐기는 시기입니다. 더 나은 노년을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60대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매 순간이 배움과 성장,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지혜와 실천 방법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조언과 노년의 지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우리 채널을 통해 매주 새로운 노년 생활 팁, 건강과 재정, 관계에 대한 심층 정보, 그리고 선배 세대의 생생한 경험을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60대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장을 함께 써내려 갑시다. 당신의 노년은 언제나 찬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